네, 2022년 2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무기 없이 하는 핵전쟁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무기 없이 핵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 부제는 CIA와 푸틴의 지략 싸움입니다. 어제부터 보도가 막 나옵니다. 어제 24일입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서 교전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체르노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데인가? 그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가 났죠. 1980년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이 체르노빌은 지금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백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랑 협력해서 우크라이나를 치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벨라루스에서부터 국경으로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걸 지나면은 한 100km 더 가면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가 있습니다. 즉 벨라루스에서 군대가 출격하면 체르노빌을 지나서 키예프를 최단거리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에선 사고가 나가지고 한 50명 안 되게 죽었죠. 후쿠시마 그 3마일 섬 사고에서 한 명도 안 죽었고요. 방사성 오염된 사람도 없고요.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한 명도 안 죽었죠.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그 익사체로 발견된 사람이 2명 있고 방사능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체르노빌 사고 때는 죽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체르노빌부터 치느냐? 키예프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장악하는 순간에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저항도 안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우리는 원전 그 시설 통제권을 잃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공격한 뒤 그게 안전하다고 우린 자신하지 못한다.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러시아군은 딱 노리고 체르노빌 친 겁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키예프로 바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친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은 겁이 나니까 냅다 도망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군이 이걸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처럼 위협을 강으로 해서 러시아는 지금 핵무기를 쓰지 않았는데 핵무기를 쓰는 것과 같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교전을 핑계로 완전히 점령 안 했으니까 포탄이 날라와서 꽉 맞춰갖고 방사능 물질이 이제 거기다가 지금 그 사고 난 데다가 그냥 비행기에서 헬리코로 막 콘크리트를 부어서 콘크리트 산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화약을 통해서 부셔버리면 도로 이제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위협을 가해버리면은 우크라이나가 겁되게 먹을 수 있죠. 저는 러시아가 일부러 여기부터 공격했다고 봅니다.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폭은 아닙니다. 원폭은요, 핵 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핵 분열이 일어나는데 100만 분의 1초 이하, 1000만 분의 1초, 1억 분의 1초, 10억 분의 1초 사이에 빠르게 일어나야만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뭐냐? 이거를 3년에 걸쳐서 천천히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체르노빌처럼 사고가 나게 되면은 3년은 아니고 보다 빨리 반응을 하죠. 지금 핵 분열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원폭은 아니지만 원폭이 터졌다 그러면 막 폭압이 일어나는데 그런 건 없지만 강한 방사선은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핵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핵무기를 다른 무기로 때려서 폭발시키면은 방사선은 나오지만은 체르노빌보다는 훨씬 약한 방사선이 나옵니다. 핵 분열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만 핵폭탄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지금 사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사드로 미국이 맞춰버리면 핵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맞춰버리면 방사선은 나오지만은 지금 체르노빌이라든지 핵폭탄이 터졌을 때처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체르노빌을 점령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거죠. 자기네 통제하에 있으니까 부숴갖고 핵 물질 나오게 해서 그럼 죽겠다고 하는 거죠.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작전을 짜고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유럽 국가들을 긴장시킬 거예요. 너희 체르노빌 갖고 장난칠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더 강한 러시아의 압력이 들어가죠. 우선 당장은 러시아가 신의 한 수를 잡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도 부담이 돼서 양패 구상으로 갈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북한이 유사시에 우리 원전을 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탈핵단체하고 반핵단체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북한이 이거 위협하면 우리나라에 핵무기 터진 거랑 같은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주장할 텐데 제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 원전이 위험하다 그럴 때 원전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원전 종사자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잘 알아요. 후쿠시마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종사자들이 제일 앞장서 들어가서 작업했었죠.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소방사가 있는데 저는 원전 주변에 있는 소방서들은 이 원전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불 끄는 게 아니라 체르노빌 했을 때는 소방대가 출동했는데 단순히 불 끄러 갔다가 소방대원이 많이 희생됐거든요. 방사선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는 국방부 직속 부대로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있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한. 이 부대가 방사능이 유실됐을 때 대비한 작전도 좀 하면서 우리 원전이 사고 났을 때 대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놓고 있다가 북한에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서 무슨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 화방사 부대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우리 원전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함부로 못 돌리도록 딱 장악하게 되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북한에 금강산 댐이 터진다. 근데 우리가 평화의 댐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화천댐에도 그 댐에 구멍을 뚫어놔서 북한서 댐이 터져서 물이 내려와도 안전하게 내려보낼 수 있다라고 한번 정리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수공을 할 정도로 위기가 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특수전 부대하고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에 수력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특수부대 다 남자들이고 한 40대 되면 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체력이 있거든요. 북한 금강산 댐 들어가서 딱 점령해가지고 제대로 통제하는 게 낫죠. 그리고 지금 임진강에도 북한이 군남댐을 지어갖고 우리를 수공을 위협하잖아요. 우리 거기 대응댐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유사시에 우리 특수작 부대하고 우리 수력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댐을 탁 통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통제하는 순간부터 북한이 오히려 불리해지죠. 이런 발상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발상들을. 네.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전계획 5027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거의 이거는 실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전면전할 능력도 없고 하게 되면 실효도 없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7은 이제 별로 논의를 하지 않고 북한이 갑작스럽게 핵무기를 썼을 때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구나. 북한이 핵무기 쓰려고 하다가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선제타격해서 북한에서 급변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작전계획 5015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5015를 어떻게 개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가 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러한 작전계획 중에 하나로 우리의 원자력 전문가, 원전에 있는, 그다음에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박사들, 그다음에 화방사 요원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특수작전 부대인 UDT나 특전사가 팀으로 들어가서 북한 시설을 먼저 점령하면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쥐고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는 중국도 그 핵무기는 우리 거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북한 핵무기를 없애면서 미국한테는 핵 공유라도 받아내고 없앤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요, 김재남 씨가 이제 탈핵운동가였는데 청와대에서 무슨 환경비서관도 했을 겁니다. 이런 탈핵운동가를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 임명했어요. 이 양반은 원자력이 겁이 나니까 무조건 없애라는 사람이거든. 근데 원자력이 지금 없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값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수입 국가잖아요. 그럼 국산 에너지가 거의 수력하고 원자력밖에 없는데 원자력 해야죠. 우리는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섭다고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재남 씨를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 임명한 거는 애견협회, 아주 문재인 대통령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애견협회 회장에 보신탕집 파는 사람 주인을 임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숨진 사람을
이렇게 예우하는 장의사를 사람 살리는 의사로 임명한 거 아니냐. 전 이렇게 봅니다. 완전히 개념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의 원자력 시설도 원자력 잘하는 우리 기술자들, 화방사 부대, 군대는 그다음에 원전 직원 이런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유사시 북한을 딱 점령해서 우리는 핵이 없지만 핵을 잇는 것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푸틴이 지략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쪽 대선 국면을 보게 되면 이재명 씨는 24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 교민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참 국민학교 수준의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영향을 줘서 신냉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 지도자가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평화 지키려면 무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하지 말고 선제 타격하지 말고 안보를 쟁점화하지 말고 그런 건 위기를 자초하는 거다. 그럼 이거 뭐야? 홀랑 벗고 애기처럼 착하게 이렇게 있으란 얘기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씨는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위기 상황을 틈타 대남 도발을 할 때 대비해서 우리는 미국과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다른 이야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리더십이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원자력 전문가, 세계 최강의 기술자들이 있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기술자들 많고 그런 기술자와 한국의 한국군의 유능한 작전 능력, 미군과 연합작전할 수 있는 특작부대, 화방사 이런 부대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이 이상한 짓만 하면 선제타격하고 그것이 핵시설을 점령해버려갖고 우리 핵무기로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 정권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민주정부가 만들어서 우리랑 하나가 되겠다 하면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북한의 핵무기를 중국에 대해서 흔들라든지 겁을 주다가 비핵화하면서 미국과 핵공유를 받아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보를 끌고 나가는 이런 대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푸틴이 하는 걸 보면서 핵무기 없이 핵전쟁하는 푸틴이 하는 걸 좀 배워라라는 거고 또 미국은 그걸 딱 허용함으로 해가지고 서유럽 국가들이 뭉쳐서 반러시아 전선을 구축해서 대러시아 포위전을 할 텐데 이건 CIA가 펼치는 작전 같아요. 두 개의 지략 싸움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